자, 잘 쉬셨죠? 예, 모셨어요? 잘 말 안 들리세요? 자, 지목 보도록 하죠. 지목하고 경계까지 끝나면 아마 오늘 수업이 끝날 겁니다. 어렵죠? 뭐가 제일 어렵나요? 다 어렵죠? 뭐가 쉽겠습니까? 쓰는 말이 아닌데. 자, 길게 가셔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저, 히말라야가 영화 보셨나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 산악인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냐고 물어보니까 정상을 보고는 못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정상을 보고 못 올라가고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가다 보니까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던데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번 듣고 실력이 팍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뚜벅뚜벅 올라가는 게 실력인 거지 한 번에 팡팡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길게 보고 공부하는 것이고 한 번 듣고 점수가 나오고 합격할 점수 나온다 그러면 뭐 하려고 지금부터 공부하세요. 한 8월 달쯤 오시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듣고 까먹고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실력이 쭉 올라가는 겁니다. 강철이 만들어지는 건 두들겨 맞아야 돼요. 강철은 두들겨 맞아야지 강철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강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참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는 궁둥이가 큰 사람이 공부를 잘한대요. 뭐가 큰 사람이? 그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궁둥이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래요? 히프라 그러죠? 한국말은 방댕이도 있고 궁둥이도 있고 엉덩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뜻이 틀리다 하더라고. 아세요 그 말을? 방덩이는 아가씨들 엉덩이를 방덩이라 말 쓰는 거예요. 꽃다울 방자 서서. 자, 그다음에 엉덩이는 이제 응덩이라는 말 같이 쓰는데 응덩이는 그 신랑 있는 여자들의 엉덩이를 엉덩이라 그럽니다. 신랑은 응석부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궁둥이란 말은 과부들 엉덩이를 궁댕이라 그래요. 비빌 데가 없어도 궁하니까. 그래서 어제 그렇게 누가 얘기하던데 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래요? 다 한 글자 두 글자로 히프라 그러죠. 자, 제가 농담한 것이고 지목 보도록 하죠. 지목이란 이제 토지에 휴대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의 종류를 토지 종류를 구분한 건 지목인데 지목은 뭘 따라 세분하느냐? 용도 따라 지목을 세분하게 됩니다. 지목을 세분하는 이유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세 기준 잡으려고 지목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목을 정해서 세금 과세할 때 지목을 통해서 지목을 일단 세금 과세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구별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 말에 따라 붙은 것이고요. 지목의 분류 유형은 여기 제목만 이해하시면 돼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토성지목이라는 지목이 있고 또 하나가 지형지목이 있고 또 하나 용도지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용도지목입니다. 지형지목은 토지 생긴 형태 보고 정한다 지형지목인데 우리나라는 채택을 안 했고요. 토성지목이라는 지목은 토지 성질 보고 지목을 정하겠다 토성지목이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풍수지리학적으로 따지는 명당이라는 자리가 있죠? 아닌가? 명당 자리는 뭘로 써야 돼요? 명당은 뭘로 써야 돼요? 묘지를 쓰다 보니까 죽어서도 욕을 먹는 거예요, 조상은. 명당은 집을 져야죠. 집을 져야지만 그 집터에서 번성하는 것이고 묘를 썼다가 그 묘 쓴 그 조상은 죽어서까지 욕을 먹는 겁니다. 나중에 잘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묘제를 잘못됐나 그래서 별소리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 자리가 어디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나? 최고의 명당 자리는 경복궁터입니다. 명당 자리가 최고의 터 경복궁 자리인데 조선 개국할 당시에 그 경복궁터를 무학대사가 잡아준 거예요. 거기다 왕궁을 쓰게 되면은 이 왕조가 이제 조선이 번성한다고 잡아준 터가 경복궁터입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이라고 칭하는 데가 북현무, 남주작, 좌청룡, 우백호 따지지 않나요? 그게 뭔가요, 그게? 뜻이. 쉽게 얘기하면 북현무라는 것은 거북이를 현무라고 부릅니다. 거북이. 그럼 거북이 등에 떡 기대가지고서 좌측에 청룡, 우측에 백호, 호위무사 두 명을 두고 춤추는 가상의 새, 주작을 구경하겠다는 것이 이게 명당자리예요. 여러분 집도 명당자리가 있죠? 쇼파. 아닌가? 소파에 편하게 딱 기대가지고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중학교 2학년 아들하고 아닌가?
더 무서운 마누라 옆에 딱 차고서 TV 보고 있잖아요. 근데 TV를 마음 놓고 봐요. 눈치 보고서 보고 싶은 거 못 보고 이제 보는 게 이제 그 자리인데 그 경복궁 투어 가면은 그 주작에 해당하는 산이 관악산입니다. 관악산이라는 산이 악산이다 보니까 기가 세가지고서 그 길을 꺾으려고서 경복궁 앞에다 세워놓은 가상의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해태예요. 해태가 주작의 길을 꺾으려고 주작의 기가 세면은 반란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서 그 꺾으려고서 그 관악산 바라보고 해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동물이 있어야지만 그 새가 고기를 못 드니까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는데 그 자리인데 그런 내막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시면 재밌는데 보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보면 참 재밌게 보고서 아하 이래서 이게 있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데 막상 가면 그러죠. 왜 사자가 여기 서 있지? 대문 앞에 그러고서 이제 뭐 말도 모르고 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 터가 무박대가 잡아준 터입니다. 옛날에 신문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보고서 쭉 그 역사적인 사실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 명당 자리는 뭘로 써라? 집을 지어야 되는데 묘지 쓰고 잘못되어 있는 거 입지가 그러다 보니 지금 돈 많은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오히려 80년대 70년대 돈 많은 사람이 강남 아파트로 더 살았지만 지금 돈 많은 사람은 아파트 사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은 뭐 타워필에서 살겠지만 다 외곽으로 나가잖아요. 아닌가? 3m로 집 짓고 나가지 않나요? 저희 집에서 광릉 수목원 아세요 혹시? 네, 딱 10분 거리예요. 바로 앞인데 우리 집인데 포천하고 경계선 밑에가 촌놈이죠 그러니까 자 좋은 것 같아요. 네, 좋긴 좋더라. 공기는 맑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조금만 가서 이제 저도 몰랐는데 광릉 수목원 쭉 갈 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기는 예약제로 들어가니까 꽃 필 때는 꼭 갑니다. 6월 달쯤에 가면 온갖 꽃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우리나라 600년 동안 이 보존된 그 지역이 광릉 수목원이에요. 원시 이름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말이 600년인데 왜 600년이 됐느냐? 광릉이 누구면지 아세요? 광릉 묘의 주인 세조, 수양대군 이러면 또 몰라. 이정재 그러면 잘 알아. 이정재가 누군지 알죠? 태정, 태세, 문단, 세조 세조묘가 광릉에 있는데 그 묘자리가 원칙은 세조묘가 아니라 거기는 신숙주 묘자리예요. 원래가 그 자리가 신숙주하고 세조, 수양대군 씨를 친하다 보니까 술 한잔 먹다가 수양대군한테 신숙주가 묘자리 자랑을 합니다. 난 죽으면 여기 묻힐 거라고 자랑을 했더니만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나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죽어서 지 몸이 편치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묘제 산속에 처박힌 게 마음에 들었거든. 그거를 달라 그래서 뺏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묻히고 내려와서 신속주묘가 저희 동네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각각의 신학이 같이 지내자 그래서 같이 묻혔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광릉수목원 앞에 개울이 좀 있는데 옛날엔 개울이 없었어요. 근데 명당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배산 임수라 그래가지고서 등에 산을 지고 앞에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인위적으로 개울을 만든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명당 만들으려고 그 본인이 묻힌 자리에서 이제 나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자기 묘가 파였을 걸 대비해서 이제 칙령을 내리죠. 내가 죽거든 내 묘 사방 백리를 출입을 막으라고. 그걸 내리다 보니까 조선이 유지가 되면서 선왕의 교리 아니에요. 교지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도 출입을 못한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한일 합방한 다음에 딱 왔더니만은 조선은 다 나무 장작을 떼가지고 불을 떼는데 민둥산이 많은데 거기만 나무가 우거져 있으니까 이게 뭔 일이다 싶어가지고 거기를 또 100년을 또 보호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에다가 그 이후 100년이 또 보존되어서 600년이 보존이 돼 있어요 거기가. 한번 가보시면 볼 게 많은데 제 친구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동창 여자애가 산삼을 16개 캡니다. 실화로 진짜예요. 16불을 캤는데 이 죽일 리언이 하나 달라니까 죽어도 안 주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가니까 또 있더래. 그 가가지고 몇 번을 캐서 먹었어요. 계속 해마다. 제가 느끼기에 그건 산삼이 아니라 누가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그거 누가 키우려고 심어놓고 캐온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많이 캐다 먹는데 그 산에 갔는데 죽어도 그 자리 안 가르쳐 주더라고. 자기만 가가지고 캐먹는데 누가 거기다 저거 심어놓은 것 같아요. 산삼 씨 뿌려놓은 거 캐온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 보존이 잘 되는데 거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한번 가보시면은 6월 달쯤 가시면 재밌어요. 꼭대기 가시면 100% 호랑이단 말이 있으니까
호랑이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도 좀 하시고 바람살 한번 가세요. 근데 거기는 평일날만 들어가지 주말은 못 들어갑니다. 평일 예약제다 보니까 200명인가 300명 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딱 하고 가서 바람쐬러 한번 돌아오시면 뭐 머리도 힐링할 텐데 한 4시간 정도 걸어요. 이렇게 안에서 온갖 볼만한 곳은 다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실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토성지목은 그 뜻이에요. 성질 보고 정한다가 그 목적인데 우리나라는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용도 보고 지목을 정하는 것이 우리 지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목의 설정 기준은 시행령이 4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여기도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일필 일목의 원칙이라는 말 쓰는데 줄임말이 일필지 일지목을 줄임말이 일필 일목입니다. 하나의 필지의 지목은 하나만 부여하자. 이 원칙이 일필지 일지목 줄여서 일필 일목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경우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땡땡 쳐두시고 옆에 써두실 말이 양입지 하나의 필지에 지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는 주된 지목을 따라 지목을 정한다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인데 여기서 파생한 토지가 바로 양입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는 도로로 보지 않고 대로 편입돼 버리는 게 그 목적입니다. 세 번째 영속성의 원칙은 다른 말로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는 말 사용을 하는데 지목을 정할 때 용도 보고 지목을 정해줬는데 용도가 일시로 바뀌었다고 해서 지목을 바꿔줄 수가 없다. 다른 말로 일시 변경 불변입니다. 좀 이따 배우게 되면 모래땅 지목을 배우세요. 모래땅 지목은 지목이 임야입니다. 뭐라고요? 임야. 그럼 해수욕장 안에 모래사장 쭉 있죠. 지목은 다 뭐예요? 임야란 얘기입니다. 근데 임야로 있는데 여름 한철만 거의 유원지와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름 한철 유원지로 바뀌었다고 지목을 바꿔줄 수는 없다 해서 원래 지목대로 가는 것이 목적이므로 세 번째 원칙이 그 뜻이고요. 네 번째 경우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목적을 정해놓게 되면 그 목적을 따라가 지목을 정할 수가 있다가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인데 우리 지적법은 토지만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택지만 조성 끝나더라도 건물 준공 관계없이 지목을 미리 결정할 수가 있는 원칙을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에서 이 4가지 원칙을 때 지목을 정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제목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어떤 토지 지목이 무엇이냐 대놓고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지금부터 28개 지목이 무엇인가 세분하시는데 처음 나온 것이 지목이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갑니다. 전은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할 때가 전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갑니다. 답은 논답이 되니까 물을 이용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세 번째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줄쳐놓을 것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갑니다. 아까 양입시 배울 때 종된 땅이 대인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 그래서 지목이 아까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3개 써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따 또 정리해 드릴 거니까 좀 기다리시고 어쨌든 그거 중요한 것이고요. 네 번째가 목장용지인데 다음에 강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해서 또 줄쳐놔야겠죠. 주거용 건축물은 대로 분류하지 양입시키지 않습니다. 목장용지는 가, 나, 다 3개인데 가번이 축사나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초지도 지목은 목장용지이고 나번의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도 목장용지이며 다번의 경우는 가목, 나목 토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를 목장용지로 합니다. 하지만 주거용 토지만큼만은 대로 가는 거예요. 밑에 축산법 2조 1호 보니까 가축의 범위가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에서 내려오니까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도 가축입니다. 법에. 그래서 기출 문제가 15회 시험 어렵다는 얘기 들어봤죠?
실제하기를 꿀벌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딱 시험에 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헷갈리는 게 꿀벌이 가축인가? 많이 헷갈렸는데 꿀벌도 법적으로는 가축입니다. 그래서 다 식용 목적일 경우는 목장용지로 분류하는 겁니다. 근데 가축을 외우지 마시고 그럼 거꾸로 이제 하나만 더 물어봐야지. 지렁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게 되면 그것도 목장용지입니다. 지렁이 어디다 쓰려고 키워요? 낚시밥 하려고? 얼마나 쓴다고 낚시밥을. 자, 지렁이 주원료는 립스틱이죠. 립스틱 주원료가 지렁이에요. 몰랐어요? 립스틱 지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안 바르시겠네? 자, 이제 농담이 아니라 지렁이를 만드는데 이 립스틱은 소화가 안 된대요. 몸에 체내에 쌓인대요. 근데 그 체내에 쌓이는 양이 뭐 생명이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쌓이긴 쌓였는데 뭐 생명이 그런 건 없다 하더라고. 의학적으로. 근데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몸에 쌓였는데 남자랑 여자랑 분석해보니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쌓여있다 하더라고. 여자는 바르기만 했잖아요. 그걸 쪽쪽 빨아먹은 것은 남자니까 남자 몸에 많이 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게 제 의문점은 여자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집에 주무실 때 화장하고 주무세요? 다 지우고 자잖아요. 이 화상 누구 거 빨아먹고 온 거 도대체 가서. 나는 없어.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지렁이 키우는 것도 목장용지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임야. 지렁이라고 쓰지 마세요. 그냥 얘기한 거니까. 지렁이 재배하는 거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그런 게 있다 해 설명드린 것 뿐이고 5번의 임야. 산림 및 원화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했는데 임야란 땅이 의외로 종류가 좀 많습니다. 수림지도 임야고 중림지도 임야가 되고 돌로 되어 있는 암석지도 임야. 그러다 보니까 독도는 뭘로 되어 있나요? 전부 다 돌로 되어 있죠? 독도가 지목이 임야예요. 그리고 돌이 깨지면 자갈땅, 자갈이 깨지면 모래땅 전부 다 임야고 습지와 항모지까지가 임야로 분류합니다. 임야는 외워두시면 편해요. 오히려 임야는 어떻게 따시라고 배웠어요? 여기 앞을 따면 어려우니까 뒤를 따세요. 임야는 지, 땅, 지 뭐라고요? 예, 주로 지나 땅으로 끝나면 다 임야입니다. 나 이따 한번 써먹을 테니까 기억 좀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6번에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 지자가 빠졌네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손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규정하는데 흔히 말하는 약수터나 온천이 전부 다 광천지가 됩니다. 하지만 송수관은 주로 수도용지로 분류하고 송유관은 잡종지로 분류하는 게 분류 기준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송수관 지목이 뭐냐 송유관이 뭐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송수관, 송유관은 광천지가 아니라고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이해 갔어요? 네, 그리고 아닌 게 뭔지 거기까지 잡아 놓으셔야 되고요. 7번째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합니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게 되면 지목은 공장 용지로 바뀌어 버리니까 염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것도 분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의 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갑니다. 대의 경우는 주거용 토지도 지목은 대고 사무실, 점포, 지목은 전부 다 대로 갑니다. 나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 준공이 된 토지도 지목은 대로 갑니다. 대가 지금 종류가 많죠. 점포도 전부 다 지목은 대여. 상업용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다 한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대라고 부르는 대지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9번째 공장용지.
가번이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공장 용지이며 나번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 부지, 조선공사가 준공 있는 토지도 공장 용지로 가고 다번이 감옥, 남옥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가 공장 용지로 갑니다. 공장 안에 있으면 지목은 전부 다 공장 용지예요. 공장 안에 의료시설도 공장 용지이고 공장 안에 식당, 기숙사, 도로 전부 다 공장 용지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좀 이따 끝나고 묶어드릴 땐 좀 기다리세요. 끝나고 몇 방에 털어버리자. 한 방에 털자고요. 10번째 학교 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학교 용지로 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없고 11번째가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주차장에 대기한 조건은 주차 전용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전용이 아니면 주차장에서 제외시켜버려요. 그래서 다만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해서 주차장 아닌 게 따라 붙어 있는데 가번이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감옥 및 다목에 따른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노상 주차장, 왜 도로 옆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 지목은 전부 다 도로이고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도 지목은 다 주된 지목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주차장은 지목이 대가 되겠죠. 공장 안에 주차장은 공장 용지로가 아니라 주차장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또 가로 안에 예외가 또 붙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 그럼 부설 주차장이 주차장에서 제외가 됐는데 또 제외랍니다. 제외의 제외는 부정이 부정이니까 긍정이 되면서 이건 주차장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필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5번 땅이 있고 6번 땅이 둘 다 지목이 대란 땅이 있는데 다녀보시니까 5번 땅 이 대에 건물이 자리 잡고 있고 앞이나 뒤쪽에 부설 주차장이 설치가 되는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죠? 지목은 전부 다 대인 거지 주차장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부설 주차장을 제외시켜 버렸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따라 나오는 것이 또 다녀보시니까 이렇게 백화점이나 웨딩홀이 있고 길 건너 맞은편에 고객 전용 주차장이 따로 설치된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떨어져 있을 때를 표현상으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지 인근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붙어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경우에 요게 지목이 주차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부지 인근이라는 말이 없으면 지목은 주차장에서 제외가 됐는데 부지 인근이 붙어버리는 순간 지목이 뭘로 바뀐다? 주차장이 돼버리니까 요 말이 있나 없나 보시고 푸셔야 돼요. 여기에 기출문제만 나왔더니만 대부분 다 틀려버리더라고. 자, 부지인근이 있으면 지목은 뭐고? 주차장이고 부지인근이란 말이 없으면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니까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 시장도 제외시켜 버리는데 둘 다 잡종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주유소용지, 다음 강목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나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자동차 안에 있는 급유나 송유시설은 다 공장 용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주유소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주유소는 가번, 나번 두 개예요. 가번이 석유나 석유 제품 또는 액화석유 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주유소용지로 볼 것이며 두 번째가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도 주유소용지로 갑니다. 그 다음에 13번째가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 다음 14번째 도로, 시험에서 많이 나왔는데 다음 강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왜 아파트와 공장 안의 도로는 제외시킬까?
양입되니까 아파트 안에 도로는 대로 편입되는 것이고 공장 안에 도로는 공장 용도로 편입되니까 도로로 분류하지 않는 겁니다. 도로는 네 가지예요. 가번이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이며 두 번째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도 제목은 도로입니다. 도로법상은 도로지만 도로가 아닌 게 두 개가 있어요. 가로 열고 써놓으실 말이 지하도로와 고가도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지적법상에서는. 우리나라 지적은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 수평을 보고 따지다 보니까 지하도로나 고가도로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다음 중 지적법령상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것은 한번 낸 적은 있습니다. 1번 고속도로, 2번 자동차 전용도로, 3번 자전거 전용도로, 4번 보행자 전용도로, 5번 지하도로. 예, 지하도로 답이 된 적이 한 번 있으니까 지하도로나 고가도로는 도로로 분류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답번이 고속도로라는 휴게소 부지도 지목은 도로로 분류합니다. 휴게소도 지목은 도로예요. 휴게소 대 아닌가요? 대가 아니라 도로입니다. 좀 기다리세요. 끝나고 묶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라번이 두 필지 이상의 지진파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까지를 도로로 분류해서 도로가 좀 많다 보니까 시험에 참 여러 번 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의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를 한다. 역사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역사는 지목은 다 철도용지입니다. 서울역이든 대전역이든 역은 다 철도용지이고 대가 아니니까 주의하실 것. 그 다음에 16번의 제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제방은 네 가지가 있는데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조수 막는 제방이 방조제라고 부르고 흘러가는 물 막는 제방을 방수제라고 부르고 모래 막는 제방을 방사제, 바람을 방파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제방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의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현재 흐르고 있어도 하천이 되는 것이고 예상할 수 있어도 지금 하천으로 가는데 예상하는 토지가 바로 옛날 말로 한강의 고수부지, 지금 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고수부지가 아니라 한강 둔치. 둔치가 옛날 말 고수부지인데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을 흘러갈 걸 예상할 수 있나요? 있죠? 그래서 한강 그 시민공원 갔을 때 주차장에 써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올 경우 한강 범람할 수 있으니까 차를 높은 곳으로 이동하시라고. 좀 놀러 좀 다니세요. 자, 그럼 둔치도 지목은 뭐다? 하천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의 국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국어로 한다. 흔히 또랑 등을 국어라고 부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 용어가 지금 국어 그러면은 배운 사람은 또라이인 걸 알지만 안 배운 사람은 국어를 뭔지 모르니까 용어를 바꾸자 그래가지고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통과가 되면은 용어가 바뀔 것이고 또랑으로 연내 통과 못하면 국어로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법률 용어가 지금 일반인들이 너무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거를 풀어서 한국어 작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통과하는 순간 바뀔 건데 아직까지는 국어니까 국어로 이해하시고 국어가 다른 말은 뭐라고요? 또랑이에요. 또랑 조그만 물길. 그 다음에 19번의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를 한다. 아까 답 공부할 때는 답은 뭐가 답이었었나요? 답은 물을 직접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하는 것은 답으로 한다. 지금은 재배한대요? 자생한대요? 자생하는 것은 유지라는 거예요. 연왕골을 재배하게 되면 답, 자생하게 되면 유지로 바뀌니까 두 개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20번의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양어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육상에 조성했을 때 양어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 경남 통영 가니까 바닷가 한가운데 가두리 양식장 많이 있죠. 거기 지목은 뭘까 그러면? 지목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바다는 토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육상에 있을 때만 양어장이 되는 겁니다. 제가 1월 1일 날 군산 갔거든요. 새벽에 군산 가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1박 2일로 군산 가가지고 그 유명한 빵집이 있죠. 이성당이라고. 빵 살라고 한번 줄 섰더니만은 여기까지 2시간이고 여기까지 3시간이래요. 그래가지고서 야, 빵 먹다가 3시간 기다 너무 억울해가지고서 그냥 왔는데 어머 세상에 뭔 빵 먹으려고 사람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빵은 그냥 살 수 있는데 그 앙금빵하고 야채빵은 기다리래요. 그래서 그 비밀 무슨 시큐리티 쓴 잠바 입은 사람이 막 줄 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얼마나 걸려? 여기까지 2시간이래. 여기까지 3시간이래. 그래서 아, 내 이 빵을 안 먹고 만다. 결국 그냥 왔는데 참 그 사람 돈벼락 맞은 사람이죠. 아닌가? 돈벼락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상황 따라서. 근데 그 빵이 조그맣게 이렇게 손으로 할 때 맛있는 것 같은데 이게 꼭 공장화가 되고 대단위로 나오면 그 음식 맛이 바뀌더라고. 그게 나쁜 점인데 어쨌든 그분은 아마 돈벼락 맞은 것 같아요. 그 빵 재료 얼마나 한다고? 밀가루 요만큼에다가 어쨌든 그거 해가지고 한 돈 1,000원 받으면 돈 엄청 남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돈벼락 맞은 사람은 있더라고요. 나도 빵이나 만들어야지 안 되겠다. 우리는 분필가루밖에 안 만지는데. 돈 버는 법 알려드릴까요? 중기업 잘하시면 돈 법니다. 자, 왜? 중기업 돈 버는 이유가 있죠. 사업은 망하는 것만 피해가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망하는 3가지 요인이 있더라고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하나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망해요. 그래서 음식점 보면 한정식집이 대부분 다 많이 망했을 겁니다. 한정식집은 접시도 많이 나가야 되고 음식도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가를 때리기 전까지는 그 단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인건비 때문에 결국 망하게 돼 있고, 두 번째 망하는 방법 이유는 재고. 재고가 나오면 망해요. 현금화가 안 되니까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 망하는 이유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면 또 망해요. 그래서 옛날에 피자집 많지 않았었나요? 대부분 다 없어졌죠. 망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2년 주기별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더라고요. 근데 인테리어비가 뭐 한 평당 뭐 4, 500 받아가서 인테리어를 해주는데 본사야 뭐 그걸로 인테리어 해주고서 이익 생기겠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멀쩡한 거 다 뜯어버리고 새로 한다는 그 돈이 쏟아놓을 그 돈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망하게 돼 있던데 그 3가지 피해가면 사업은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중기업은 인건비 나가요? 나 혼자 하잖아. 그 다음에 재고 남아요? 안 남잖아요. 시설비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한쪽 유리창 전면에다가 이쪽 뒤에는 이 동네 지도 하나 걸어 놓으면 되고 이쪽 벽에다가는 이 동네 아파트 평면도 걸어 놓으면 되고 아닌가? 한쪽 벽에다가는 거울 하나 달아놓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럼 시설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하면 돈 버는 게 중기업이에요.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 대부분 다 여기 발 오시면서 중기업이 업소가 되게 많던데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들이 여기에 이제 올인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할까 말까 이제 생각은 있어서 왔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먹고 살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 역으로 얘기를 해요. 그 많은 중개업자 문 열고 장사한다는 얘기는 먹고 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닌가? 뭐 먹고 살면 문 닫고 나가야죠 벌써 이미.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중개업이다 보니까 슈퍼마켓에서 물건 싸놓고 팔잖아요. 중개업은 그게 없으니까 눈에 안 보여서 그런데 항상 모든 건 다 책상 서랍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트렁크에 있고. 제가 옛날에 중개업 할 때 7년 동안 중개업을 투잡으로 같이 했을 당시에는 계약서가 항상 트렁크에 다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거는 전시용. 이제 시청이나 구청에 나와서 이제 계약서 보관하고 있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럼 계약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보관하고 있다.
있어요. 거래계약서 5년 동안 보관, 영수증도 5년인가 보관해야 돼. 이렇게 보관 기간이 있죠. 거기에 보관하고 있어야 되니까 파일을 만들어서 전시용으로 몇 개 꽂아놓고서 나머지 진짜 계약은 다 어디가 차 트렁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걸리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니까. 세무서 와서 이상하다고 뒤지면 또 머리 아파지니까. 그래서 다 모든 계약서 어디 숨어 있고 차 트렁크에 있고 가방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사무실에는 전시용으로 다 몇 개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구청 시청 지원 와서 그럽니다. 계약서 이거 몇 개 없어요. 그러면은 일을 못 해가지고 공청에 가더라고. 이제 하나 잘못 써가지고 걸린 적이 있었는데 수수료 초과를 잘못 썼어요. 월세 계산 잘못해가지고서 영수증 가짜를 만들어 놓고서 껴넣은 게 전시용 했는데 지금 막 두들기 되지만은 사장님 수수료 초과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다시 볼게 보니까 내 잘못 쓴 거야. 그래가지고서 몇만 원 초과되어 있길래 그래가지고서 그건 실비로 받은 겁니다. 그랬죠. 그냥 뭐라고요? 실비 등기부등본 떼주러 왔다 갔다 들어온 비용 추가시킨 거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전시용으로 몇 개 만들어 놓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힘내서 하세요. 네, 괜찮은 직업이에요. 뭐가 붙어 있더라? 중개 사가 붙어 있죠. 사. 저 얘기 안 했나요? 했죠? 안 했어요? 이 또 해야 되네 그러면. 자격증을 따면은 선배사가 붙는 자격증이 있고 일사가 붙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 종류가. 자격증이 어떤 시험 패스한 경우에 선배사가 되기도 하고 일사가 되기도 하는데 변호사는 선배사가 붙어요. 검사는 판사 이게 붙습니다. 검사나 판사는. 그 다음에 건축사도 선배사고 세무사도 선배사고 법무사도 선배사가 되고 공인중개사도 선배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건축기사나 기능사 같은 경우는 다 이걸로 받는 거예요. 차이점이 뭘까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기 사업을 개업할 수 있냐 없냐. 판사와 검사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니까 영영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만 하는 일사자가 붙다가 변호사로 바뀌는 순간 개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신문 일면에 변호사 개업 인사할 때 선배사로 붙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거 자격증의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 이게 붙어 있으니까 시험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힘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격증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뭘로 간다? 얘네랑 어깨 나란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같은 선배가 되는 거니까 시험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힘내서 하시고 기분 내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맞아볼게요. 그 다음에 양원장까지 설명을 드렸고 수령지 볼 차례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령지로 간다. 이거 어려운 내용은 없고. 22번째 공원. 일반 공중의 복원,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통상으로 밑에 박스에서 첫 번째 일부만 봐드릴게요. 공원의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공원은 전부 다 공원이에요. 하지만 공원자가 붙어있지만 공원이 아닌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묘지공원만은 묘지입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두 번째 점은 3발타 잡아드릴게요. 자, 공원자 붙으면 지목은 전부 다 뭐라고요? 공원으로 가지만 묘지공원만 지목은 뭐다? 묘지다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3번째가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그래서 골프장이든 스키장이든 승마장이든 경륜장 전부 다 체육용지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줄쳐놓고 넘어갈 부분이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다음 페이지에 골프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까지 체육도장까지는 지목은 대로 분류합니다. 애들 태권도장 어디 있나요? 일반 상가에 세 들어가 있지 않나요? 다 대로 분류하게 되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아까 자연의 유수가 있더라. 이 말은 어디서 나왔나요? 하천이죠. 흘러가는 물에 배를 탔다고 지목 바뀌는 건 아니니까 하천이 될 것이며
산림 안하 야영장은 임야로 분류하다 보니까 체육경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시 불러드려요. 그럼 통과. 24번째 유원지.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간다. 하나 주의할 것이 아까 전 페이지에 나왔던 승마장, 경륜장은 체육경지죠. 근데 지금 경마장만은 유원지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마장 가는 길은 어디로 가더라? 유원지로 간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서조항에서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국어,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규정하는데, 이 말은 거기 보니까 민속촌 도시목은 유원지입니다. 그럼 용인의 항옥민속촌 가니까 민속촌 이렇게 출입문 정문이 있고 여기에 찻집이 있어요. 제 기억에 만남의 장소처럼 찻집이 하나 있고, 길 따라 쭉 들어가면서 여기 기념품 파는 가게들이 막 있고, 중간 여기 공연장 땅 파가지고 공연장이 있고, 더 들어가니까 저작거리 주막이 있죠. 안 가봤나 보다. 거짓말해도 되겠다 여기서. 그러면 자, 주막이 있고 여기 막걸리도 팔고 이거 저 파는데, 이거 그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 또 하천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민속촌 지목이 뭔가요 지금? 유원지죠. 그럼 이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지목 유원지예요. 유원지인데, 문제는 유원지 밖에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하나 있더라. 이건 별도로 떨어진 거지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까지 유원지로 가는 건 아니니까 이건 제외한다요. 얘는 뭐가 될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들은 대가 되는 것이고 유원지가 아니니까. 유원지 안에 있으면 지목은 다 뭘로 분류하더라? 유원지로 분류하는데,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끝나고 묶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25번의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갑니다. 이제 퐁당퐁당 빠지는 데가, 교회는 어려운 게 아닌데 사찰서 많이 빠져요. 사찰은 지목이 종교용지입니다. 경주의 불국사 절이잖아요. 종교용지.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구례 화엄사 전부 다 지목은 종교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26번의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간다. 다만 이 사적지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지역,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사적지가 학교용지 안에 있게 되면 학교용지로 편입돼 버립니다. 양입되는 것이고, 공원 안에 있게 되면 공원으로 편입, 종교용지 안에 있더라 종교용지로 편입돼 버립니다. 아까 불국사 지목이 뭐였었나요? 종교용지죠. 불국사 안에는 탑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국보인 탑, 다보탑하고 석가탑. 지목이 뭘까? 종교용지. 저 안에 있습니다. 종교용지입니다. 다 왔으니까 묶어드릴게요. 묘지 본 다음에, 묘지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는 묘지로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도 지목은 묘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묘지공원은 지목이 묘지였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 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갑니다.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나왔는데, 아까 배울 때 대의 경우 양이 못하는 거 몇 개 있다고 배우셨나요? 지금 막 나온 게 과수원이 있었고, 목장용지 있었고, 묘지 있었죠? 이 세 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실 거. 여기서 한 방에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목 중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의 문제가 어디 안에 뭐 어떻게 물어봅니다. 그럼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아파트 안에 도로는 지목이 뭐다? 대. 앞에 게 답이에요 항상. 공장 안에 의료시설, 공장용지, 불국사 안에 석가탑, 종교용지, 아까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 도로, 이런 식으로 어디 안에 물어보면 다 뭐가 답이다? 앞에 게 답이에요. 하지만 뒤에 그룹 보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과수원 안에 주거용 토지는 대. 목장 안에 주거용 토지 대. 묘지 안에 건축물의 부지
요거만 뒤에 거예요. 그럼 이거 세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 안에 뭐 그러면 다 답은 앞에 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따라 붙은 거예요. 공장 안에 있는 주유기, 공장 용지 이해 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안에 몸은 다 뭘로 보실 것? 앞에 거로 보는 것이고 뒤에 거는 세 개밖에 없다 보니까 아까 양엽시 배울 때 대경호, 지목, 과수원, 목장, 묘지 요 세 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따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잡고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아하 이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구나 이렇게 구별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묘지까지 본 것이고 마지막 잡종지. 잡종지란 땅은 좋은 땅 나쁜 땅? 좋은 땅이죠. 잡종지란 땅은 좋습니다. 다음 강목의 토지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나와 있는데 아까 이면 어떻게 외우실 것? 예, 지, 땅, 지. 그게 뭔데요? 아, 그게 뭐냐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풀려요 이게.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모지 이렇게 털고 나가는데 모래땅 지목이 임야인데 모래땅에서 임야에서 모래를 일시로 퍼낸 경우에 지목은 계속 임야인 것이 잡종지로 바뀌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 일시 변경 불변이니까. 그럼 잡종지는 밑에 가, 나, 다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이 잡종지의 경우 임야랑 많이 부딪힙니다. 부딪히는데 천만 다행스러운 것이 잡종지 안에는 지나 땅이란 말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지나 땅으로 끝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구별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잡종지 안에 황모지 섞어 놓으면 못 잡아내 이거. 그러니까 임야는 뭘로 끝나고 지, 땅, 지로 끝나는 반면에 잡종지 보니까 가번에 갈대밭 나와 있죠.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연고조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와 또 중요한 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까지를 잡종지로 분류합니다. 또 하나 잘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가 다음 중 이런 토지 지목이 뭡니까? 잘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법에 없는 걸 줘버려요 아예. 처음 보는 거 주고 지목이 뭐냐 물어봤을 때 보도 못한 지목 나오기는 뭘로 찍어라? 잡종지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왔던 지문이 콩나물을 재배하는 땅 지목이 뭡니까? 기출 문제입니다. 콩나물을 재배하는 땅? 어디서 나왔나요? 안 나왔죠. 답은 잡종지가 답인데 이제 자기 어머니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엄마가 옛날에 콩나물 공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이들 틀렸죠. 콩나물 공장 아닙니다. 지목은 잡종지예요. 농어촌 휴양지역 내 야영장. 지목은 농어촌 휴양지역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요. 잡종지. 분뇨 종말 처리장. 다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배운 거 나오면 뭘 찍어라? 잡종지 찍으시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이어가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고 지목은 매회 내니까 28개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못 외우니까 나중에 이런 땅이 뭔지 아시면 되는 거예요. 수업 듣다가 반복해 들으면 알게 되니까 기다리시면 되고요. 맨 밑에 지목이 표기 방법은 나오는데 지목이 나오는 장보는 어디에 나오느냐? 지목은 대장에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적도하고 임야도에서 이 4개 장부의 지목을 등록을 합니다. 지목이 나오는 건 4개 장본인데 나올 당시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지목은 정식 명칭을 적는 것이 여기에 방법이 되어서 아까 맨 마지막 지목이 뭐였었나요? 잡종지였었죠? 잡종지일 경우는 대장에는 잡종지라고 적게 되고 약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어야 돼요. 하지만 도면에 기재할 때는 부호로 기재합니다. 한 글자만 기재하는데 부호는 원칙이 머리 글자 따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두 문자가 원칙이 되어서 머리 글자 땁니다. 잡종지는 머리 글자가 뭐가 머리 글자인가요? 그럼 한 글자만 등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로만. 이게 부호란 얘기인데 근데 머리 글자가 겹치는 경우는 두 문자를 피해가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차문자를 따는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차문자 따는 경우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중간에 박스에 있죠. 하천의 경우는 뭐를 따느냐? 하를 딸 게 아니라 천을 땁니다.
하는 똑같은 하란 말은 없지만 학교 용지랑 비슷하니까 애초에 막으려고 천을 땄고, 유원지의 경우는 유를 따기든 똑같은 말이 있어요. 유지랑 겹치니까 피해갈 원을 딴 것이고, 공장용지의 경우는 공을 따면 똑같은 말이 있죠. 공원 겹치니까 장을 따야 되고, 주차장의 경우는 주를 따면은 주유소용지랑 똑같다 보니까 차를 땁니다. 요 네 가지가 차문자예요. 요 네 개를 제외한 24가지 머리 글자입니다. 그럼 24개를 외울래요? 4개를 외울래요? 이게 신상이 유익하겠죠. 그래서 하천의 경우는 천, 유원지는 원,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에서 네 가지가 차문자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시험에 낼까요? 네 번 나왔어요. 아니 이거 나와서 틀렸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 네 글자 나머지도 다 머리 글자입니다. 잡종지는 뭐를 따야 되고, 잡, 묘지는 묘를 땁니다. 광천지는 광을 따야죠. 과수원은 과를 따고, 목장용지는 과감하게 목을 따야 돼요. 그래서 따게 돼 있으니까 그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계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 왜 아쉬우세요? 안 아쉽죠? 더 하면은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세법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가능한 한 이제 우리는 뭐가 되자?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공부 잘하고 싶으시면 뭐가 되세요? 닭이 되라. 닭이 돼야 돼. 우리는 공부 잘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되라고요? 닭이 돼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닭을 잡으러 쫓아가 본 적 있어요? 닭을 잡으러 막 쫓아가는 순간 닭은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서서 뒤를 돌아봐요. 돌아보고 막 다시 도망가. 서서 또 돌아봐요. 왜 막 도망가다 서서 뒤를 돌아볼까? 돌아보는 이유가 막 도망가다가 내가 왜 뛰어가지 까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버리고 나 잡으러는 또 막 도망가다 내가 왜 뛰어가지 서서 돌아보고 그래서 자꾸 까먹게 되는데, 아무리 공부 강의를 많이 듣고 열심히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뒤를 돌아봐서 내 걸 만들어 놓는 게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됩시다? 닭이 됩시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